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12회에서 강력한 통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다소 흔들렸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뒤늦게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흐름이 지난 금요일장에서 좋았는데요. 코스피가 1971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고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번 주까지 그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글로벌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다가 다시 급등으로 재차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 우리 증시는 이미 금요일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1971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흐름이 좋았으니까 이번 주까지도 기대를 하게 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도 지난 금요일장 좋았고 유럽 증시까지도 급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데요. 어떻게 잘 흘러갈까요? 네, 일단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는 좀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수급 개선 요인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역시 또 환율이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아무래도 매수 이유는 연초부터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그런 악재들이 좀 정점을 지나 좀 시들해지는 상황에서 유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고 다시 또 그럼으로 따라서 신흥국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흥국들의 그런 통화 가치가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좀 자세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하락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런 자본 이득을 노린 그런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기금도 역시 최근에 그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국민연금의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번 주에도 일단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은 꼭 안 해도 하락하는 모습은 아닐 거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외국 글로벌 증시가 조금 조정을 보이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가와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시장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시장도 좋았고 코스닥도 지난 금요일장에서 장중의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연고점도 재차 갈아치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중소형주 중심으로 다시 매기가 집중이 되는 건지 그렇다면 이 상승세는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이 지난번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먼저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줬고 IT나 바이오 업종 그런 주도 업종이 다시 재차 부각되면서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원인이었다. 근데 금요일장이라든지 목요일장을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가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고점을 찍고 다시 또 내려오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그러한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일단 조정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에 대비하는 전략이 좀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 소외주가 좀 많고 이 중 새롭게 그 바닥을 찍고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포트 전략은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전략이 중소형주만 하시는 것보다는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코스닥 시장 모멘텀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안에서 비중을 조절하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 또 이슈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종목 바로 코데스 컴바인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랠리를 재차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상승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또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제? 네, 코데스 컴바인 사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현재 주가는 절대적인 적은 유통 물량에 따른 인위적인 상승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데스 컴바인은 1차적으로 감자를 한 이후에 출자전을 했고 또한 2차 감자를 하고 유상 증가를 통해서 현재 지금 실제로 거래되는 유통 주식수가
36,011주밖에 안 되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소량의 매수세로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나머지 주식들은 지금 유통 물량 외에 나머지 주식들은 지금 그 보호 예수에 지금 묶여 있는데 1차적으로 6개월, 그다음에 2차적으로 1년 정도 묶여 있는 그 주식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6개월 보호 예수로 묶인 물량이 한 2,048만 주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작년 12월 24일 날부터 이제 보호 예수가 묶였기 때문에 6개월 뒤인 6월 하순경에는 보호 예수가 풀릴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주가가 지금 현재보다는 좀 많이 하락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전략은 현재 포데스 콤바인을 보유하신 분이라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매도하시는 거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그렇게 그 보유에서 풀리기 전까지는 매도하셔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신규로 좀 매수하실 분들은 가급적으로 좀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데스 콤바인 오히려 매도 전략과 함께 보수적인 접근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다코와 우리산업홀딩스, 일진머티리얼즈 등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승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 이런 중국 모멘텀과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지금 또 들어가도 될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질까요? 일단 뭐 기사에 따르면 그 금요일 날 그 기사에 따르면 중국 로컬 업체가 그 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하는데 파워트레인 역시도 뭐 개발할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에서 자체적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배양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아서 국내 기술력이 있는 전기차 및 2차 전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금요일의 그 상승의 원인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3월 17일 개최되는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도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번 의제에 지난번에 그 중국 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그 NCM 계열의 리튬이온 배터리 보조금 삭제에 대한 이의를 우리나라 정부가 좀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접근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고 보이는데 그중에서 뭐 NS라는 종목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NS는 리튬 폴리머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 공급 업체인데요. 2차 전지 자동화 공정 중에서 조립 공정 및 그 디게싱 공정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진출 확대에 따른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중 통상장관회담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셔야겠고 그와 함께 관심 종목으로는 중장기적으로 NS를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장에서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의 사자세가 집중이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갤럭시 S7이죠. 네. 이게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에도 반응을 한 건지도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서 또 관련 부품주들의 전략도 세워주시죠. 일단 뭐 갤럭시 S7의 초반 판매가 뭐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는 나왔는데 이 수준이 그 지난번 S6와 좀 비슷하고 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후적으로 판매 호조가 지속되는지는 좀 더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의 경우 펀더멘털적으로는 1분기 실적이 일단 전년 대비보다는 조금 하락할 것으로 보여서 외국인이 현재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이유는 종목 자체보다는 지수를 매입하면서 바스켓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가 그동안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매도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수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 뭐 2일 연속 매수세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주가에 많이 좀 선반영되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갤럭시 S7과 관련한 부품주 전략은 일단 과거 그 판매량이 급증한 사례가 별로 없었고 이번 그 신제품 발표에서도 엄청난 뭐 그런 반응은 없었기 때문에 추후 판매 동향을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휴대폰 부품 투자는 오히려 삼성이라든지 LG 그리고 중국에까지도 같이 납품하는 부품주 위주로 좀 관심을 좀 갖는 것이 더 좋다고 보이고 삼성전자보다는 LG의 그 G5가 더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G5 관련 부품주가 더 좋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지문 인식과 관련된 크루셜텍의 경우에는
중국 업체로의 공급 확대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에 대한 매수는 종목보다는 지수에 대한 매기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을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번 주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잘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야 될지 그 안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으면 또 하나 체크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일본과 미국에서 뭐 기존 예상과 벗어나지 않은 그런 회의 결과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큰 변동성보다는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장세가 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의 유입을 좀 관찰하면서 기존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좀 우세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일단 잡힌 종목은 조정이 있더라도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일단 높기 때문입니다. 관심지로는 뭐 지난 3주 전에 추천드렸던 이마트를 다시 들고 놨는데요. 그때가 뭐 매수를 좀 시작해야 되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수급 개선이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한 시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뭐 크게 변한 건 없고요. 일단 1분기가 작년의 기저효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올해 전반적으로 이마트몰이라든지 트레이더스 등 신사업 매출이 좀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주가 바닥 탈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PBR 0.6에서 0.7배 사이에서 거래되는 중으로 일단 추가적인 수급 개선을 지켜보면서 큰 흐름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좀 가지는 것이 좋은 종목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를 체크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보유 접근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이마트 꼽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